하나의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는 공동 사무 공간. 이곳에 둥지를 튼 조웅현 대표는 6년 만에 사업을 다시 시작한 재기 기업입니다. 1995년부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운영했던 조웅현 대표.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은 부실을 초래했고 회사는 2005년 문을 닫았다. 그러니까 일을 참 잘 벌렸어요. 겁 없이. 뭐 그냥 이거 좋은 것 같아. 뭐 개발팀 좋아. 무려. 응? 그럼 뭐 해 진출? 뭐 가능성 있으면 가. 근데 그게 너무 좀 정확한 기회가 없이 한 게 큰 실수였죠. 2011년 조웅현 대표는 다양한 사업 경험을 살려 웹 접근성 컨설팅으로 재기에 나섰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손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개선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사업. 여기에는 큰 자금이나 많은 인력은 필요하지 않았다. 먼저 나갑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그 미팅이 있어가지고 무슨 미팅? 그 말레이시아 이제 진출권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자가 같이 왔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걸로. 안녕하세요. 예. 여기다가 운전가지고. 예. 다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조웅현 대표. 조 대표는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고 말한다. 기술이나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오 회사는 이제 뭐 솔루션이라든가 뭐 이제 기술력이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뭐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용 쪽에 좀 네트워크가 있어서 저희 솔루션을 같이 계약해서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사학계에서라든가 아니면은 그쪽에 어떻게 방향을 맞출 거니까 좀 뭐 산 놈은 산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단추가 끼워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즐겁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한창인 강남의 한 사무실. 이곳은 30대의 젊은 벤처인 김형남 대표의 새 보금자리다. 김 대표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에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결합한 모델로 모바일 시장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폐쇄적인 공간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벤처는 처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자체가 자유로운 생활 환경이 있어야 사고도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사고에서 벤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6년 대학교 2학년 때 첫 창업을 한 김형남 대표. 김 대표는 그간 겪은 무수한 도전과 실패를 통해 그 속에서 자신의 오답노트를 찾아냈다.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느냐는 건 벤처로서는 스타트에 불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좋게 비즈니스화 시키느냐가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비즈니스화 시키는데 준비가 덜 됐거나 아니면 무지했거나 또 하나는 기존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방식을 따라하던 그 과오를 제가 범했었던 거죠. 아 오랜만이다. 이런 일. 벌써 몇 번째야 우리? 벌써 8번째냐 다시? 또 다른 도전 앞에선 김형남 대표. 우리 셋이서 찾아 들어가면 좋나? 아무도 없었던 3명 있었던 우리 그 소사무실에 있다가 갑자기 300평을 만드는 거 보면 이번에는 대게질을 워낙 자주 해가지고 당연히 이번엔 돼야 되는데 됩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네, 상태가 갖고 김 대표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과 형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제 벤처라는 건 결론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는 거고 절대 경쟁은 공평하지 않아요. 힘이 작다라는 사람한테 더 어드밴티지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면
우리만이 가진 건 무엇이라는 것보다 어떻게에 대해서 작은 벤처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게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면서 배웠던 거라는 거, 하우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에 제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성공했었던 케이스들은 다시 돌아보면 그 하우에 집중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선배 기업인들의 실패는 창업을 하려는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일종의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초기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스타트업 엔진 프로그램. 그것이 결국 제 인생의 어떤 전환. 이곳에서 실패와 재도전에 관련된 강연이 열렸다. 뛰어가는 어떤 그런 체제였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삶의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회는 성공을 칭찬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실패는 두려워하고 감추려 한다. 그러나 앞선 실패 이야기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제도전 기업가들의 그 많은 경험과 그런 어떤 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열정이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기 창업자들의 열정과 그것이 합쳐진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실패를 국가적 자산으로 만든 나라도 있다. 바로 글로벌 혁신 강국 핀란드다. 핀란드는 인구수가 500만 명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보다 약 1.7배 높다. 유럽의 재정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3대 창업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에 위치한 게임 제작사 슈퍼셀. Well, this is a Supercell. This is our headquarters in Helsinki, Finland. So we need to take our shoes off before we go to the office because we have this no shoe policy here at Supercell. So everybody takes their shoes off.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회사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 제작사로 평가했다. You can see the Clash of Clans team working at the moment. So there we go. There's the Clash of Clans team. 15 people making that game. So compared to a big console game companies, our teams are small cells. 세계적 투자자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 회사를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다. 모바일 업계 최고의 시가총액이었다. 슈퍼셀의 성공 신화, 그 바탕에는 실패에 대한 독특한 문화가 존재한다. So it all begins with the belief that if you want to innovate, you need to take risk. I guess you could argue that if there aren't any failures, you are not taking enough risk, and therefore there's no innovation, and therefore there's no hit games. And whenever we fail, and as a result we learn something, we think that those learnings are worth celebrating with champagne. 매년 10월 13일이면 핀란드에서는 실패의 날 행사가 열린다. 창조를 위한 실패를 권장하자는 취지에서 알토 대학의 학생들이 사소한 것부터 서로의 실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 실패 날의 계기가 됐다. So that people perceive failure as a natural part of a success story, that behind every success there are numerous failures. So we wish to sort of encourage entrepreneurship by telling tha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if you fail at something, because failing at something is something that you learn a lot from.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행사의 시작에는 핀란드의 대표적인 대기업 노키아의 몰락이 있다. 노키아는 12년간 세계 최대 휴대전화 회사로 명성을 날렸지만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 대응에서 실패하면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었다. 전 세계인들은 핀란드 경제의 몰락이 머지않았다고 내다봤다.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핀란드 산업 전반에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도 일어났다. 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노키아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하나둘 창업을 했고 이는 고스란히 핀란드의 벤처붐으로 이어졌다. We started the company in 2012. We were 16 ex-Nokia employees that we left from the Nokia Migo open source operations. And we started the company August 2012 with a capital of 2,500 euros. And in 6 months' time, we made around 600,000 euros revenue. 노키아의 몰락과 함께 생겨난 벤처 붐. 핀란드는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3대 국립대학을 통합해 하나의 대학을 설립하고 창업 인재를 육성했다. Hello, welcome. So, this is Design Factory, and I will show it to you. So please follow me. Like we have a machine shop, so this is really available for students or student projects to develop their own let's say, things what they may be manufacturing. So, and as you can see, we have students here from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In Aalto, the entrepreneurship side is one of, I would say, which has the most foreign students also involved. So, which is also good because we get the cultural mix as well. 이와 더불어 알토 기업가 정신센터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고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트워크를 조직했다. 창업의 씨앗을 교육을 통해 싹틔운 것이다. When you look at what is happening in the Finnish industry these days, is that our export industry, for instance the pulp and paper industry or our ICT sector is in big trouble internationally. The competitiveness is not quite what it used to be. And therefore, a few years ago, almost 10 years ago, it was decided that we need a new university. What we see is that our students nowadays, I think because of the birth of Aalto University, which is very much focused on entrepreneurial thinking and entrepreneurship, our students are much more interested also as becoming entrepreneurs.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줄곧 감소하던 핀란드의 기업 수는 2011년 소폭 상승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앞으로 핀란드가 EU 평균을 웃도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I think the anxiety for failure is a Finnish feature, or used to be a Finnish feature, and I think it's also shared maybe in some of the Asian countries, for example. But I think times have changed, and I think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element of risk-taking is a positive feature. And even so, in that sense, I think it's more broadly accepted. Today, really, the smartest and the brightest are actually creating companies and jobs for themselves. So I think this is a very positive new way of thinking, which is really bringing new dynamics to the economy. 실패의 가치에 눈을 뜨고 이를 자선화한 나라는 비단 핀란드뿐만이 아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사업 실패 경험은 평균 2.8회. 이곳에서 실패는 미래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요소로 여겨지며 실제로 한 유명 벤처 캐피털의 경우에는 2번 실패한 기업인에게만 투자하기도 한다. 반면 사회복지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인 영국의 경우에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탄탄한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규제 철폐까지 더해지면서 2011년 44만 개였던 영국의 스타트업은 2년 만에 52만 6천여 개로 늘어났다.